어머니, 효도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급 실버타운에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뒤로는 제 인감을 훔쳐 평생 일군 공방을 돈벌이 수단인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쫓겨나기 바로 전날 밤, 저는 먼지 쌓인 서랍 속에서 한 남자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50년간 흙을 빚어온 손가락들이 이제는 굽어 있었다. 윤혜숙은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1세대 도예가의 손이었건만 이제는 찻잔 하나 제대로 들기도 힘겨웠다. 어머니,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유독 밝았다. 뒤이어 딸 민지의 경쾌한 웃음소리도 들렸다. 혜숙은 고개를 갸웃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조차 귀찮아하던 자식들이 함께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 들고 온 포장지에는 프랑스산 최고급 와인이, 민지가 내민 상자에는 에르메스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혜숙은 당황했다. 자신의 생일은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벌써 생일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어머니께서 항상 검소하게 사시니까 저희가 미리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민지의 말투에는 평소 없던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혜숙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다. 딸의 손목에 걸린 세명품 시계, 아들의 발끝에서 반짝이는 수제화의 광택을.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보구나. 네, 덕분에요. 그런데 어머니. 민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정말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요즘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관절염도 심해지시고. 혜숙은 차를 우리며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마치 썩은 흙에서 나는 냄새 같은. 어머니의 예술혼을 영원히 기릴 수 있는 멋진 방법도 함께 생각해봤고요. 민지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화려한 브로슈어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 순간 혜숙은 깨달았다. 자식들의 눈동자에서 반짝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을. 헤리티지 실버타운이에요, 어머니. 민지가 스마트폰 화면을 혜숙 앞으로 밀어냈다. 화면 속에는 마치 궁전 같은 건물들이 늘어선 고급 실버타운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다. 수영장, 골프장, 레스토랑까지 갖춘 최고급 시설들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VVIP만 입주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입주비만 10억이 넘어요. 민준이 자랑스럽다는 듯 덧붙였다. 10억? 혜숙이 놀라 되물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민준의 말에 혜숙은 더욱 당황했다. 사업을 한다지만 그 정도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어머니께서 평생 이 낡은 한옥에서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지내셔야죠. 민지가 공방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다. 50년간 혜숙과 함께 해온 가마와 물레,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들을 마치 쓰레기라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럼 이 공방은? 그게 바로 저희 계획이에요. 민준이 눈을 반짝이며 일어섰다. 어머니의 공방을 윤혜숙 헤리티지 갤러리 카페로 만들 거예요. 어머니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고급 원두커피와 디저트를 파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전통 문화 체험을 좋아한다고요. 도예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어머니 이야기를 담은 굿즈도 만들어서 팔면 대박 날 거예요. 민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어머니의 예술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이니까 뜻깊잖아요. 혜숙은 찻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자식들이 말하는 것은 예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장사였다.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지켜온 이 공방을, 자신이 혼을 불어넣은 이 공간을
상업적인 카페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잠깐, 너희들이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어머니, 그런 건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이 서둘러 말을 막았다. 중요한 건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실버타운에 가시면 같은 또래 분들도 많고 의료진도 상주에 있어서 관절염 치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매주 찾아뵐게요. 정말 효도하고 싶어요, 어머니. 민지가 해숙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해숙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난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준의 목소리에 이제는 간청이 아닌 압박이 배어 있었다. 해숙이 거절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자식들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집이 너무 위험해요. 계단도 가파르고 혼자 계시기엔 너무 외져요. 민지가 공방의 낡은 나무 기둥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만약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차만 우렸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터전이고 자신의 혼이 깃든 곳이었다. 돈을 위해 떠날 수는 없었다. 어머니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민준이 말끝을 흐렸다. 그 순간 해숙은 아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을 보았다. 뭐라고?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하지만 해숙은 알았다.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해숙은 서재 서랍을 뒤져보았다.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었다. 몇 년 전 세금 문제로 급하게 필요했던 서류들을.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사라져 있었다. 몇 년 전 민준이 세무서에서 필요한 서류를 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는 믿었다. 효자인 줄 알았다.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다. 발송인은 헤리티지 실버타운이었다. 입주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입주 수속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감도장을 도용한 것이 분명했다.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도 민지도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우편물이 왔다. 이번에는 구청에서 보낸 사업자 등록 통지서였다. 윤혜숙 헤리티지 갤러리 카페라는 이름으로 공방이 등록되어 있었다. 이것들이. 해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자식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모든 걸 진행해버린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이미 그녀가 실버타운에 입주하기로 계약한 상태였고 공방은 카페 사업장으로 등록된 상황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혼자 찾아왔다. 어머니,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냉정함이 가득했다. 계약 취소는 위약금이 너무 커요. 저희도 이미 투자금을 많이 쏟아부었고요. 내 인감을 도둑질한 게 자랑스럽냐? 도둑질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까요. 어머니께서 혼자 결정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식인 저희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민주는 당당했다. 마치 자신이 옳은 일을 한 것처럼. 다음 주까지 짐을 정리하세요. 이사차가 올 거예요. 해숙은 절망했다. 평생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것이었다. 해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마당의 감나무, 남편이 손수 심었던 대나무숲, 50년간 함께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 며칠 후면 남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 해숙은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변호사를 불러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자신의 인감으로 처리된 계약서들 앞에서는 무력할 것 같았다. 게다가 민주는 분명 법적 허점을 다 알아보고 진행했을 것이었다. 새벽 5시 해숙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도에 관련 서적들, 제자들의 편지, 전시회 팸플릿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숙은 남편의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다. 그때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명함 몇 장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아껴두었던 제자들의 명함이었다. 대부분은 이미 황변해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그중 하나만은 비교적 깨끗했다. 다큐멘터리 감독 박서진. 해숙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몇 년 전 남편의 칠순 잔치에서 만났던 젊은 남자. 남편이 특별히 아꼈던 마지막 제자였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성공한 도예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남편은 그가 진짜 예술의 의미를 아는 아이라고 했었다. 그때 뭐라고 했더라? 해숙은 기억을 더듬었다. 서진이 남편의 작업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졸린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박서진 감독님이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윤혜숙입니다. 도예가 윤태석의 아내.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다니. 서진의 목소리에 놀람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감독님, 혹시 지금 시간이 괜찮다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물론이죠. 어디서 만나실까요? 여기. 공방으로 오실 수 있나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와주세요. 혹시 누가 보면. 해숙은 자식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탁이에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남편이 아꼈던 제자,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 혹시 그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숙은 서둘러 차를 끓이며 서진을 기다렸다. 창밖으로는 민준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오늘은 감시의 눈이 없는 것 같았다. 1시간 후 대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박서진은 여전히 검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몇 년 전과 달라진 것은 얼굴에 깊어진 주름과 더욱 진중해진 눈빛뿐이었다. 고마워요. 이렇게 와줘서. 해숙은 서진을 공방 안으로 안내했다. 서진은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들어섰지만 공방을 둘러보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스승님의 작업대가 그대로네요. 그래요.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빗다가 미완성으로 남긴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해숙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자식들의 배신, 도용된 인감, 강제로 진행된 계약들. 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런 일이. 며칠 후면 이곳을 떠나야 해요. 하지만 난 갈 수 없어요. 여기는 우리 부부가 평생 일궈온 곳이거든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독님,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당신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사모님,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모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서진이 배낭에서 작은 캠코더를 꺼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었어요. 언젠가 사모님께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도와드리라고 하셨거든요. 해숙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윤혜숙 명장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온 감독으로 와야겠어요. 다큐멘터리요? 네. 자식분들이 반대할 수 없는 명분이죠. 어머님의 예술 세계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요. 촬영하는 동안 저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서진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 시간에 사모님의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겠습니다. 강제로 계약된 일들, 인감 도용,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리고 사모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곳을 떠나셔야 해요. 해숙이 놀라 바라봤다. 떠나라고요? 네. 하지만 자식분들이 원하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제가 마련한 곳으로요. 거기서 진짜 반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서진의 눈빛이 결연했다. 사모님, 스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도예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치를 지키는 용기였거든요.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입니다. 해숙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젊은 청년에게서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비하세요, 사모님. 며칠 후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당당히 찾아오겠습니다. 컷.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진이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민중과 민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몇 시간째 이어진 촬영이 지겨웠던 모양이었다. 감독님, 수고하셨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아, 잠깐만요. 서진이 민준을 불러 세웠다. 내일 사모님과 단둘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예술 철학에 대한 이야기라서 가족분들이 계시면 사모님께서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 혼자요? 민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저녁 전에는 끝날 거예요. 해숙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 이야기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좋겠어. 다음 날 오후 자식들이 떠나자마자 서진이 해숙에게 속삭였다. 지금입니다, 사모님. 준비하신 짐만 가지고 나가세요. 해숙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다. 집문서와 도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50년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 짐치고는 너무나 초라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뒤돌아본 공방에는 남편과 함께 만든 수많은 작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채로. 서진의 차는 낡은 소형차였다. 시트는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민준의 외제차와는 천지 차이였다. 죄송해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고마워할 일이지. 해숙은 진심으로 말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이 차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서진이 도착한 곳은 구도심의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좁은 원룸에는 온갖 촬영 장비들이 가득했다. 카메라, 조명, 편집용 컴퓨터가 비좁은 공간을 더욱 비좁게 만들고 있었다. 여기가 제 작업실 겸 거처입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해숙은 둘러보며 감탄했다. 비록 좁고 낡았지만 이곳에는 진정한 예술가의 혼이 느껴졌다. 벽에 붙어 있는 다큐멘터리 포스터들, 책상 위에 쌓인 시나리오들, 모든 것이 꿈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다. 이 소파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 안 돼요. 내가 바닥에서 잘게요. 사모님, 그럴 수는 없죠. 둘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해숙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렸던 감정이었다. 진짜 배려,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 감독님, 네, 사모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식들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효심을 이 젊은 청년에게서 느끼고 있었다. 사모님,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서진이 편집용 컴퓨터를 켜며 말했다. 화면에는 오늘 촬영한 영상들이 가득했다. 자식분들의 거짓말을 모두 세상에 알릴 거예요. 사모님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좁은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기자들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똑같이 눈물을 흘리는 민지가 서 있었다. 어머니는 중증 관절염 환자세요.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고 계시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 감독이라는 사람도 연락이 안 돼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눈물 흘리는 자식들의 모습은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혹시 유괴일 가능성도 있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는 유명한 도에 가세요. 작품 가치만 수십억 원이거든요. 민준이 흐느끼며 대답했다. 제발 어머니를 돌려주세요. 저희 가족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는 유명 도예가 실종 소식이 대서특필되었다. 효자로 포장된 자식들의 인터뷰가 반복 방송되었고 시청자들의 동정 댓글이 쏟아졌다. 가난한 감독이 돈 때문에 할머니를 유괴했나 봐. 요즘 젊은 것들은 돈을 위해서 뭐든 한다. 빨리 찾아서 처벌해야지. 서진의 오피스텔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런, 저 아이들이 어떻게. 예상했던 일이에요, 사모님. 서진은 침착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감독님이 유괴범으로 몰리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서진이 편집 프로그램을 열며 말했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두 저 아이들 편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서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화면에는 며칠 전 촬영했던 영상들이 편집되고 있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려는 이유, 공방을 카페로 만들려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혜숙의 진짜 마음. 사모님,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사모님께서 직접 카메라 앞에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야 해요. 자식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모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혜숙이 망설였다.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자식들을 세상 앞에서 고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힘드시죠? 네. 아무래도 내가 낳은 아이들이라. 사모님, 스승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요. 서진이 카메라를 혜숙 앞에 설치했다.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진짜 예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스승님의 혼이 담긴 그 공방이 상업적인 카페가 되어버려요. 혜숙이 깊은 숨을 쉬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시작하죠.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요. 서진이 녹화 버튼을 눌렀다. 혜숙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내 예술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정신에 있습니다. 혜숙이 카메라를 향해 차분히 말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50년간 흙을 빚으며 살아왔지만 한 번도 돈을 위해 작품을 만든 적은 없어요. 흙과 대화하고 불과 교감하며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을 뿐이에요. 서진이 카메라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내 작품은 그저 돈이 되는 상품일 뿐이고 공방은 장사할 수 있는 부동산일 뿐이에요. 혜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 있었다. 녹화를 잠시 멈춰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사모님. 계속하세요. 혜숙이 깊은 숨을 쉬었다. 감독님,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에게서 내 남편의 모습을 봅니다.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 진실을 지키려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효심을요. 사모님, 내가 결정했어요. 내 모든 작품과 공방을 당신에게 맡기겠어요. 서진이 놀라 일어섰다. 그건 너무 큰 일이에요. 저는 그럴 자격이. 아니에요. 당신만이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진도회가 후원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부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는 거죠. 서진의 입이 벌어졌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도예가들이 마음껏 작업할 수 있는 공간, 그들의 꿈을 지원해주는 재단. 그게 내 남편이 꿈꿔왔던 일이에요. 해숙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어제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고요. 사모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네. 이제야 마음이 편해요. 해숙이 환하게 웃었다. 내 자식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내 꿈을 이어가려고 하잖아요. 서진이 해숙의 손을 꼭 잡았다. 스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저도 후배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요. 그래요. 그게 진짜 상속이에요. 해숙이 카메라를 다시 바라봤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하는 거라는 걸요. 서진이 편집을 마치고 동영상을 업로드했다. 제목은 윤혜숙 명장의 진실이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모님.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요. 해숙이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감사해요, 아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다. 윤혜숙 헤리티지 갤러리 카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공방 앞마당에는 기자들과 하객들로 가득했다. 화려한 리본이 걸린 간판 아래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어머니의 예술 정신을 기리며 시민 여러분들께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실종된 어머니를 찾는다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 없이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민준이 거짓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때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저기 윤혜숙 할머니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공방 입구 쪽에서 해숙이 서진과 함께 당당히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 민준과 민지가 깜짝 놀라 달려갔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를 어디 숨겨놨어요? 민지가 서진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잠깐. 해숙이 차분히 말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해숙을 향했다. 감독님, 준비하세요. 해숙이 서진에게 속삭였다. 서진은 미리 준비해온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다. 진실을 보여주는 거다. 해숙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며칠간 어디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곳을 떠났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진이 프로젝터를 켰다. 흰 벽면에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면은 민준과 민지가 해숙에게 실버타운 입주를 강요하는 모습이었다.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너무나 생생했다. 어머니께서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화면 속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에 하객들이 술렁였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계약 취소는 위약금이 너무 커요. 민지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저건 편집된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두 번째는 해숙이 직접 증언하는 영상이었다. 내 자식들은 내 인감을 도용해서 모든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내 동의 없이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고 공방을 상업적인 카페로 만들었어요. 화면 속 해숙의 목소리는 담담하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내 예술혼이 담긴 이 공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기자들은 바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치매가. 민지가 소리쳤지만 영상은 계속되었다.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관절염은 있지만 정신은 멀쩡해요.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장면은 해숙이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이었다. 내 모든 작품과 이 공방을 신진도회가 후원재단에 기부합니다. 진정한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상이 끝나자 현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해숙이 당당히 말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다. 인감 도용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자식분들을 고발할 계획이신가요? 그건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민중과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6개월 후 공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화려한 카페 간판 대신 소박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다. 신진도회가 후원재단, 윤혜숙 창작 공방, 민중과 민지가 설치했던 상업적인 장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젊은 도예가들의 작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선생님, 이 부분이 계속 갈라져요. 20살 남짓한 여학생이 해숙에게 물었다. 관절염 때문에 직접 시연은 할 수 없었지만 해숙의 조언은 여전히 정확했다. 물의 양을 조금 줄이고 손에 힘을 빼보렴. 흙과 싸우지 말고 대화해야 해. 아, 이렇게요? 그래, 잘했어. 해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돈을 받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재능을 나누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의 전수였다. 공방 한쪽에서는 서진이 카메라를 들고 젊은 도예가들의 작업 과정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니라 재단의 이사장이자 해숙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사모님, 오늘 신청자가 또 10명 늘었어요. 서진이 해숙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다.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어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요. 좋은 일이지. 해숙이 흐뭇하게 웃었다.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요. 확장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급할 것 없어.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민중과 민지였다. 두 사람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피로가 역력했다. 사기와 인감 도용으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 지탄은 피할 수 없었다. 민준의 사업은 망했고 민지의 인플루언서 활동도 중단되었다. 들어와라. 해숙이 담담히 말했다. 젊은 도예가들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구나. 해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건 너희들 몫이야. 해숙이 일어서서 자식들을 바라봤다. 돈만 쫓지 말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아라. 민중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해숙이 서진을 바라봤다. 진짜 효심이 무엇인지 이 아이에게서 배워라. 서진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해가 지고 젊은 도예가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해숙과 서진은 단둘이 공방에 앉아 있었다. 후회 안 하세요? 서진이 물었다. 뭘? 자식분들에게 유산을 주지 않은 것 말이에요. 해숙이 웃으며 흙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유산은 이미 줬어.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무엇을요? 깨달음이야.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것 말이야. 해숙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너에게는 더 큰 유산을 줬고, 저요? 응. 진짜 가족의 의미를.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창밖으로는 봄이 오고 있었고, 흙에서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